안녕하세요. 캡틴스타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책은 단 한 번이라도 공부에 미쳐본 적이 있는가? 공부의 끝에서 기쁨을 만끽한 적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책입니다. 바로 공부에 미친 사람들. 급이 다른 공부의 길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이 책을 지으신 김병환 작가님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직장인의 삶이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퇴사 후 세상과 단절한 채 도서관에서 3년을 치과했습니다. 그때 읽은 책만 해도 무려 1만 권으로 방대한 독서의 세계를 거닐며 공부의 진정한 가치와 참된 기쁨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신이 독서로부터 얻은 바를 수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60여 권의 책을 집필하여 세상에 내놓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책은 인문학, 역사학, 철학, 심리학, 뇌과학 등 각 분야의 서적을 모두 섭렵해 정리한 공부의 총체적 통찰로 인류 지성을 이끌어온 동서양 거인들의 삶과 사상을 돌아보며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일시적으로 성적을 올리는 법이나 단편적인 공부법을 다룬 얇은 비법서와 달리 이 책은 공부공화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이 공부를 유쾌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하네요. 그토록 많은 책을 읽고 썼는데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돌아보고 깨우치는 공부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현재는 책쓰기 멘토로 활약하며 독서하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데 일조하고 계시고요. 대표 저서로는 1시간에 한 권 퀀텀 독서법, 김병환의 초의식 독서법,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역사적으로 공부에 미친, 공부를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모아놓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겠는가, 끝까지 공부하는 힘은 오직 즐기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흥미로운데요. 한나라 무제 때 공손홍이라는 사람이 마흔에 갑자기 벼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파면되고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돼지를 기르면서 하루하루 겨우 삶을 연명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춘추공양전이라는 책을 무려 20년 동안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직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났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공부를 이어간 덕분에 공손홍은 다시 한무제의 신임을 얻어서 26년 만에 승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80이었다고 하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공부에 미쳐서 계속 가면서 자기의 어려웠던 그런 현실을 타개하고 새로운 성공의 열쇠를 거머쥐게 되는데, 결국 자기가 어려웠던 부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하고 노력해서 결국 다시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데, 그 성공의 열쇠가 바로 공부라고 이 저자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공부법, 암기법, 이런 얄팍한 어떤 그런 비법서 같은 게 아니라 이 책에서는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순수하게 공부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논하고 공부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이런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와 맹자, 공자님과 맹자님부터 시작해서 동양의 이런 분들부터 서양의 다양한 노벨상까지 수상한 사람들까지, 아인슈타인, 그리고 우리 세종대왕님, 그리고 좌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만을 포기할 수 없었던 링컨, 이런 분들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공자님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한 얘기죠. 지식을 아는 자는 그것을 좋아하는 자보다 못하고 지식을 좋아하는 자는 그것을 즐기는 자보다 못하다.
예, 정말 배움에 대한 그 즐거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은 독서에서 나온다. 예, 세종대왕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그리고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세종대왕님이 우리나라의 역대 조선의 임금님 중에서도 최고의 임금님이라고 꼽히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세종대왕님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세자 시절에 몸에 벽이 나서 자리에 들어 누웠을 때만 해도 책에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읽었다고 합니다. 책 읽기를 무척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임금이 왕이 되신 후에도 신하들과 함께 계속 그 공부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경연이라 그래서 그 신하들과 함께 논쟁하고 거기에서 다시 결론을 도출하고 그런 토론과 그렇게 서로 배움에 대해서 발전하는 서로 시너지가 있는 활동들을 세종대왕님은 그 토론하는 것을 무척 즐기셨는데요. 그것을 얼마나 즐기셨는지 경영 횟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태조 때는 23회, 정종 때는 36회, 그리고 태종 때는 80회 열렸던 경연이 세종대에는 무려 1898회나 열렸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기 또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조선을 통치한 27명의 왕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왕세자 교육을 받으셨다고 해요. 공부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여성적이셨고, 이 세종대왕님의 이 세종대왕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가장 오랜 기간 왕세자 교육을 받은 왕이 연산군이라고 하네요. 연산군은 신하들에 의해 폐위된 몇 안 되는 조선의 군주이자 한국사에서는 폭군의 대명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알려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일찍부터 공부를 시작하고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해도 자신을 넘어서는 진짜 공부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득보다 오히려 해가 된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읽기는 다 읽었으나 또 읽고 싶다. 책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 내용을 성찰하지 않았으면서 지레짐작으로 책의 뜻을 헤아리려 하는 것은 책을 한 장도 읽지 않은 것보다 오히려 더 해롭다. 세종처럼 평생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수불석권의 자세가 공부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자 태도일 것입니다. 상당히 좀 놀라운 얘기들이죠. 네네.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나는 폭풍이 두렵지 않다. 나의 배로 항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건 무엇인가? 미국에서 클레멘토 코스라는 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새로운 자활의 기회를 주는 운동이었는데요. 노숙자, 빈민, 마약 중독자,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래서 철학과 시, 문학과 역사, 미술사와 논리학 등 살아있는 인문학을 가르쳤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그냥 빵과 이런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다. 인간적인 그런 마음가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클레멘토 코스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있는 두려움을 벗어나고 인간적인 모습을 되찾는 것들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두려움, 결국 공포에 사로잡힌 뇌의 두려움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부를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을 찾게 된다는 얘기를 이 공부에서 또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당히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에빙하우스의 망각 이론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실험 심리학의 선구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망각 곡선 이론이라는 가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은 수세기 동안 여러 학자에게 영향을 미쳤고 특히 교육학 이론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이제 망각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론은 누구나 무언가를 공부한 뒤에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되고 1시간 후에는 암기한 내용의 절반가량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하루가 지나면 3분의 1만이 남으며 한 달이 지나면 5분의 1만 남는다. 그리고 이 망각의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바로 망각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어릴 때부터, 저만 해도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입식 반복 교육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것은 오류가 있다. 우리가 어떤 기억은 하루가 지나고 나서는 더 기억이 잘 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드라마나 그 즐거웠던 어떤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계속 반복하지 않더라도 그걸 또렷하게 모든 이야기들을 다 기억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망각 곡선에 따른 시간에 따른 망각이 아니라 이 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죠. 그리고 이 에빙하우스가 이 망각 이론을 발표할 때 본인을 스스로 대상으로 삼아서 무작위로 이제 어려운 글자들을 외우는 실험을 하고 그걸 다시 생각해내는 것을 자기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피실험자가 돼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100% 틀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주관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있기 때문에 계속 암기, 반복 작업을 하면서 익혀야 돼. 또 다시 복습을 해야 돼 라고 우리가 믿어왔는데 그게 100%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놀라운 얘기였고요. 그래서 우리 뇌의 얘기, 뇌를 자극하는 공부를 하는 게 진정한 뇌가 즐거워하고 남는 공부, 새로운 성취를 하고 창조를 하는 공부는 반복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반복은 정말 가장 비효율적인 공부인데 뇌가 가장 좋아하는 공부법을 알기 위해서는 반대로 뇌가 가장 싫어하는 공부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 있잖아요. 계속된 거, 반복, 지루함.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공부법은 암기식, 주입식, 단순 반복식이었다면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학원가나 학교나 이런 데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공부법,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몸을 쓰고 손을 쓰고 그리고 흥미로웠던 거는 또 운동, 걸어가면서 실리콘밸리에는 걸으면서 하는 그런 미팅이 있다고 해요. 그에 대해서 이제 스티브 잡스라든지 마크 zuckerberg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을 걸으면서 하는 워킹 미팅을 하면서 새로운 창조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얘기들을 주고받는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연히 이제 걸으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났을 때 이건 우연히 걷다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났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걸었기 때문에 이 뇌를 자극하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네요. 몸을 움직이면 뇌도 젊어진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겁니다. 달리기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네이퍼빌 고등학교는 운동이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제로 증명해낸 사례입니다. 평범했던 이 학교가 주목을 받게 된 건 2005년부터 시작된 영교시 체육 수업의 성과 때문인데요.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고민하던 체육교사 한 명이 영교시에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안했고 지속적으로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비만 학생을 줄이고 건강을 개선시키고자 시작되었던 이 수업의 효과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는데요. 바로 아이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겁니다. 실제로 이 학교 학생들의 성적은 공립학교 평균 수준이었는데 영교시 운동을 시작한 뒤로는 전 세계 학생들과 함께 치르는 팀스 시험에서 싱가포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주학력평가에서도 사립학교들에 비해 월등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효과가 나오자 미국의 뇌과학자 및 교육학자들은 앞다투어 이 학교의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에 도입했는데 그 결과는 모두 똑같았다고 합니다.
여기 현대과학 역시 걷기와 창의성의 관계를 규명해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은 걷기가 창의성을 60%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실리콘밸리는 걸어가면서 회의하는 워킹 미팅의 발상지이며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는 워킹 미팅의 예찬론자라고 합니다. 걷다가 중요한 수학 공식을 생각해낸 철학자도 있고 우리 역시도 걷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하는데 대개 사람들은 우연히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치부해버리지만 사실 뇌과학적으로 이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뇌를 자극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떠오른 거라고 하네요. 예,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있지만 걸으면서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얘기 나눠본 책은 바로 공부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책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안녕!